안녕하세요. 인생후반전TV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가져왔는데요.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청약통장? 그거 젊은 사람들이나 할 거 아니야? 맞아요.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나이에 무슨 청약을 해? 복잡한 건 싫어. 이런 반응들을 정말 자주 보죠. 그런데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사실 우리 시니어 세대야말로 청약통장 전환을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단순히 집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금 혜택과 자녀들과의 공동 전력 때문에 말이에요. 네. 특히 어차피 당첨도 안 될 텐데 뭐 타러?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정말 큰 오해예요. 청약 통장의 진짜 가치를 모르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앞으로도 필요한 정보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왜 이게 급한 문제인지 말씀드릴게요. 지난달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김태호 씨, 74세 분이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어떤 일이 있으셨던 거죠? 이분이 20년 넘게 청약 예금 통장을 유지해 오셨대요. 그런데 작년에 아들이 결혼하면서 신혼집을 구하려고 보니까 아버지의 청약 통장으로는 요즘 나오는 좋은 아파트 청약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전 방식의 청약 예금으로는 제한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더 큰 문제는 2025년 9월 30일까지만 전환 신청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날짜를 놓치면 김태호 씨처럼 20년 넘게 꾸준히 넣은 돈이 있어도 새로운 청약 기회를 완전히 잃게 되는 거죠. 그럼 내년 9월 30일 이후에는 아무리 원해도 전환이 안 되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정부에서 정한 최종 마감일이거든요. 이 기회를 놓치면 정말 평생 후회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건가요? 예전에는 문제없이 잘 썼는데 말이에요. 좋은 지적이세요. 사실 주택청약제도가 2015년에 대대적으로 개편됐어요. 그전에는 청약예금, 청약저축, 청약부금 이렇게 세 종류가 따로따로 있었는데 이제는 모두 주택청약 종합저축 하나로 통합된 거죠. 아, 그래서 예전 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새로운 시스템에 맞지 않는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더 중요한 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가구의 73%가 여전히 구형 청약 통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모두 혜택을 놓치고 계신다는 뜻이죠. 그럼 전환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를 보는 건가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전환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을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로는 청약 범위가 확 넓어져요. 기존 청약 예금으로는 민영주택만 가능했는데 주택 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공공분양, 공공임대, 행복주택까지 모든 주택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는 월 납입 한도 증가예요. 기존에는 월 10만 원이 최대였는데 전환 후에는 월 25만 원까지 넣을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 소득공제 때문이죠. 연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니까 더 많이 넣을 수 있으면 세금 혜택도 더 커지는 거네요. 정확해요. 세 번째가 바로 소득공제 혜택인데 부부가 각각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연간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정도면 연말정산 때 상당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청약 점수 산정 방식도 더 유리해져요. 납입 횟수와 납입 금액이 모두 반영되니까 당첨 확률도 높아지는 거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실까요? 대구에 사시는 박순자 씨, 67세 분의 이야기예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이분이 청약이금에 18년간 월 5만 원씩 넣어 오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손자가 대학 진학하면서 학교 근처 원룸을 구하려고 하니까 요즘 나오는 행복주택이나 대학생 전용 임대주택에는 청약 신청 자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18년간 꾸준히 넣은 돈이 있는데도 정작 필요할 때 쓸 수 없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반면에 부산의 이영희 씨, 71세 분은 작년 초에 전환을 하셨어요. 월 20만 원씩 넣으시면서 연말정산 때 86만 원을 돌려받으셨고 올해는 아들 부부와 함께 신도시 아파트 청약에도 도전하고 계세요. 같은 돈을 넣어도 활용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네요. 한국주택금융공사 통계를 보면 60세 이상 청약 당첨자 중 68%가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죠. 시스템 자체가 더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으니까 당연한 결과인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간단한 계산을 해보죠. 퀴즈 형식으로 가볼게요. 좋아요. 어떤 문제인가요? 65세 부부가 각각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기존 청약 예금으로는 1년에 최대 얼마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월 10만 원이 한도니까 연간 120만 원씩 두 사람이면 240만 원 정도? 정답이에요. 그럼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월 25만 원까지 가능하니까 300만 원씩 두 사람이면 600만 원이네요? 맞습니다. 차이가 360만 원이에요. 소득세율을 15%로 계산해도 연간 54만 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10년으로 계산하면 540만 원? 이 정도면 작은 자동차 한 대 값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왜 전환을 꼭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숫자죠.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는지 알아보죠. 실제로 은행에 가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단계별로 설명드릴게요. 네, 많은 분들이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하시는데 사실 생각보다 간단해요. 1단계, 신분증, 기존 청약 통장, 최근 3개월 납입 내역서를 준비하세요. 통장 거래 내역은 은행에서 가로 출력해 줄 수 있어요. 2단계, 창구에서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때 월 25만 원 납입으로 설정이 달라고 꼭 말씀하세요. 3단계, 전환 신청서 작성하고 서명하시면 끝이에요. 보통 10분 안에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전환 후 첫 달 납입할 때 꼭 통장을 확인해 보세요. 가끔 은행에서 실수로 기존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에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라고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아니면 즉시 은행에 연락하세요. 이런 후기들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 특히 자녀들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좋은 지적이에요. 요즘 30, 40대 자녀들이 내 집 마련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다들 아시잖아요. 이때 부모님의 청약 통장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 최초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소득이나 자산이 합산되지 않아요. 하지만 부모님이 별도로 청약에 참여하셔서 당첨 확률을 높일 수는 있죠. 아, 그러니까 가족 전체의 청약 기회가 늘어나는 거네요. 정확해요. 게다가 최근에는 부모, 자녀 공동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부모님의 청약 점수가 높으면 더 유리한 조건으로 집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손자, 손녀들 미래를 위해서라도 지금 전환해 두는 게 좋겠네요. 이제 실제로 활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주의사항은 납입 계획을 미리 세우는 거예요. 월 25만 원이 부담스럽다면 처음에는 10만 원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소득공제 한도를 정확히 알아두는 거예요. 연간 300만 원까지만 공제되니까 그 이상 넣으셔도 세금 혜택은 동일해요. 세 번째는 청약 신청할 때 본인 나이에 맞는 주택 유형을 선택하는 거예요. 시니어 신화형 주택이나 소형 아파트 위주로 알아보시는 게 현실적이에요.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 꼭 가족들과 상의해서 전체적인 청약 전략을 세우세요. 혼자서 결정하지 마시고 자녀들과 함께 계획을 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전환 후에도 기존 납입 횟수는 그대로 인정받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20년 넣어온 건 20년 그대로 인정됩니다. 실제로 전환하신 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몇 가지 후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인천의 김정숙 씨, 69세분은 처음에는 복잡할 게 알았는데 은행에서 친절하게 다 해줘서 15분 만에 끝났다고 하셨어요. 창원의 박용수 씨, 72세분은 전환 후 첫 연말정산에서 73만 원을 더 돌려받았는데 이전에는 이런 혜택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서울의 최순희 씨, 65세분은 특히 인상 깊었는데 딸이 결혼 준비하면서 청약 알아볼 때 내 통장도 함께 활용할 수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됐다고 하셨어요. 대전의 이만수 씨, 74세분은 나이가 많아서 당첨은 어렵겠지만 세금 혜택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릴게요. 나이가 많으면 청약 당첨이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물론 경쟁이 치열한 인기 지역은 어렵지만 지방이나 신도시 일부 단지는 60세 이상도 충분히 당첨 가능합니다. 전환 비용이 별도로 드나요? 전환 수수료는 없어요. 다만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만드는 거니까 새 통장 개설 수수료 정도만 있을 수 있습니다. 월 25만 원을 꼭 넣어야 하나요? 아니에요. 본인 상황에 맞게 5만 원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나중에 언제든지 납입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넣어둔 돈은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이관됩니다. 납입 횟수나 기간도 연속으로 개선되니까 불이익은 전혀 없어요. 마지막으로 전문가 조언을 들어보죠.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KB부동산연구소 김상철 연구위원님 말씀입니다. 김상철 연구위원님은 60세 이상 시니어층이라도 주택 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 청약 당첨 여부를 떠나서 세제 혜택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하셨어요. 또한 특히 자녀 세대와 함께 거주할 계획이 있거나 노후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싶다면 반드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이셨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준호 팀장님도 시니어층 전용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앞으로는 60세 이상도 청약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하셨고요. 그럼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2025년 9월 30일 이전에 신청했는가? 신분증, 기존 청약 통장, 납입 내역서 준비했는가? 월 납입 가능 금액을 현실적으로 계획했는가? 자녀들과 청약 전략을 논의했는가? 가장 가까운 은행 지점을 확인했는가?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계획을 세웠는가? 전환 후 첫 납입 확인 일정을 정했는가? 자, 오늘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2025년 9월 30일까지만 청약통장 전원이 가능하다.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수 있다. 두 번째, 전환하면 청약 기회는 물론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부 합치면 600만 원이다. 세 번째, 자녀 세대와 함께 활용하면 가족 전체의 주거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가족들과 공유해 주세요. 특히 아직 전환하지 않으신 주변 분들께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다음 편에서는 시니어를 위한 투자 안전 가이드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바로 은행에 전화해서 방문 예약부터 잡으세요. 미루지 마세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재정 안정을 위해 인생 후반전 TV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